예,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죠? 지지의 그죠? 충과 또 지지의 형, 지지들의 반목과 대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충은 서로 깨지는 것이죠. 그렇죠? 가령 우리가 이제 간목이 인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음기운의 뿌리죠. 환경이 좋은 것이죠. 근데 여기에 신이 양의 기운이 들어오면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충돌을 하다 보면 서로 충돌하다 보니까 이 인이 깨짐으로 해서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 자기의 근기를 이쪽으로 전달을 못하는 것이죠.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의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를 바라고 지원해 주는데 여기와 싸움을 하고 여기를 근기를 제공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깨진다. 그리고 형은 형벌이죠. 우리가 말로 어떻게 하면 형벌은 법에 인해서 내가 억압당한다든지 벌을 받는다든지 또는 비난도 사회적인 비난도 내내 형벌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서로 파한다. 그 다음에 해는 서로 해를 입힌다. 서로 관계에서 해를 입힌다. 그래서 요런 대립과 반목, 그렇죠? 반목을 알려면 반드시 지장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장간을 모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묘와 진이 있을 때, 유가 있으면, 자,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추. 이렇게 됐죠? 계산하고 여기는 음의 기운이고 여기는 양의 기운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12문서를 봤을 때 이러한 음의 기운은 반드시 음의 기운에서 평안하고 일에 진척도가 있고 내가 또 하고자 하는 일이 또 소원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별로 없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마찬가지로 양의 오행은 이 환경에 접했을 때 모든 게 순탄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장간이 뭐 있냐? 자, 보면은 본긴 간목이 있고 병화와 무토가 있죠. 그래서 요 음기운에 있는 병화 무토는 그렇게 힘을 못 쓴다고 말했죠. 장생이지만 여기도 장생으로 시작하지만 병화가 장생이지만 인덕이 없다. 별로 힘이 없다. 운명의 기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적지에서 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여기 이제 또 간목이 있죠. 간목은 여기서 이제 쇠약해지고 오히려 을목은 위로 솟아오르기 때문에 강해지는 구요. 그렇죠? 여기가 뭐 30%, 여기 70% 이렇게 잡아도 되고 또 여기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을목이 있죠. 그죠? 양의 어머니의 만삭 태어나서 여기서부터 햇빛을 보면서 성장하기 시작해요. 을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을목이 젖줄인 개수가 있고 또 무토, 을목이 단단한 반석에 솟아오를 수 있게끔 설 수 있게끔 기반이 되죠. 무토가 있고 또 여기는 뭐해서 본기인 병화가 있고 요 4월에 또 작은 열매가 이제 생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을목의 나무에서 경금이 이제 생성되는 것이죠. 무토가 있고 항상 병화가 있으면 무토는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는 무토가 항상 보호막으로 따라다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병화가 있다. 정화가 있죠. 그죠? 정화는 이 적지에서 이 땅속에 있는 오행을 위해서 따뜻한 온기를 갖기 위해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이죠. 홀로 정화는 여기가 절지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절지에서 밑으로 혼자 단독으로 여기 있는 오행과 조화를 이루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오행의 서로 이 속에서 눈치를 봐가면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아주 미약하죠. 여기에 이제 같이 기토가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풍성한 6월의 한교에 이제 을목이 왕성하게 자라서 여기에서 이제 가진 열매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을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정화와 기토가 또 있죠. 기토가 있지만 사실로 따지면은 여기는 무토라고 하죠. 그죠? 무토의 영향권이니까
무토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신금에는 우리가 이제 본긴 경금이 있고, 여기에 임수가 있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 임수가 이 적지에서 암암리에 또 숫기를 밑으로 걷어내리는 거죠. 여기는 개수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오행이, 이 오행이 개수가 여기 젖줄이 되고, 또 개수와 병화가 또 합세해서 또 서로 합과 같은 그런 조화를 이뤄서 을목을 성장시켜서 과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을목은 이쪽에 임수의 겁재를 해서 위로 끌어올리는, 하지만 여기는 임수는 여기에 자신의 본연의 그 숫기를, 잃어버렸던 숫기를 다시 찾는 것이죠. 이 적지에서. 그래서 여기 또 무토가 있고, 미약하지만, 자, 여기는 경금은 이미 이제 옷을 벗기 시작하고, 그쵸? 과실의 옷이 이제 녹아내리고, 쇠약해지고, 이쪽엔 신금이 등장하면서 강해진다는 것이죠. 위에서. 그 다음에 그래도 지장간이 이렇게 표기되고, 술토에는 모든 것이 끌어내리죠. 온길, 태양의 열기를 끌어내려서 온기를 만들어 놓은 정화가 여기에 지금 술토에 꽉 차 있죠. 저 차 있죠. 그 다음에 씨앗이 이 땅 속에 묻혀서 이제 수렴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이 있고, 술토 속에는 신금이 있다. 그 다음 정화가 있죠. 그 다음에 물론 기토도 같이 따라서 있고, 여기에 숫기를, 그쵸? 신월에서 또 숫기를 끌어내리면서 물을 밑으로 해수하니까 여기는 물론 임수가 표기는 안 됐지만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여기는 수니까 임수의 본길 임수가 있고, 임수의 젖줄을 제공해서 뿌리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죠. 장생이 되니까, 그쵸? 간목이 장생으로 또 보호를 받고, 영양술도 보호를 받고, 그리고 자에는 우리가 이제 임수가 분기가 있는데, 개수가 무에서 유로서 나타나서 여기에서 숫기를 이제 밑으로, 그렇지만 여기도 혼자 단독으로 아주 미약하죠. 적지에서 소리 없이 임수의 물기를 끌어올리는 것이죠. 왜? 여기에 오해에 있는, 특히 이제 을목과, 그렇죠? 을목을 위에서 을목의 젖줄이죠. 그래서 끌어올려서, 또 축토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신금이 있고,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토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장간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지장간을 잘 알게 되면, 여기에 이 속에 형이 다 나타나고, 파가 다 나타나, 충이, 물론 충관계는 음과 양의 대립이니까 화결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형은, 이제 미약하게, 또, 파, 해는 미약하게 나타나지만, 그래도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진척도를 떨어뜨리고, 또, 나를 또 이렇게, 그렇죠? 억압한다든가, 또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 또 서로 분쟁을 일으켜서 시끄럽게 만드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호사다마격으로 내가 내 지지를, 가령 이제 간목이 내 지지를 가지고 있다 해도 순탄하게 승승장구할 수만 없죠. 항상 방해하고 또 가로막고 일의 진척도를 떨어뜨리는 방해자가 항상 따라다닌다. 그래서 그 따라다니는 오행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유에는 우리가 이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뭐가 있습니다. 경금이 같이 있죠, 그렇죠? 경금이 있죠. 그 다음에 술토는 그래도 깨끗하죠. 자기의 것만 있으니까. 근데 해도 마찬가지고, 자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에는 임수만 있는데 여기에 개수가 또 나타나서 물기를 끌어올리는 개수가 있죠. 축토에 또 개수가 있죠. 여기에는 간목이 있지만 병화가 있죠. 그죠? 병화, 같이 따르는 무토가 같이 있죠. 근데 이런 거는 복병이죠. 복병.
내가 여기에서 더불어서 같이 조화를 이뤄서 어떤 일에 추진을 하고 일에 있어서 진척도를 높여가는 와중에 방해자가 바로 경금과 개수죠. 개수, 병화, 무토가 있다. 그렇죠? 방해자가 있는 것이죠. 복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묘에는 또 간목이 있죠. 비록 약하지만 간목이 있고 또 오화에 여기에 정화가 있죠. 그죠? 정화와 기토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임수가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 또한 이 속에 본인의 환경 속에서 복병으로 숨어 있는 아주 방해자가 여기는 간목과 정화, 기토, 임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방해자가. 그래서 이 와중에서도 암투가 있기 때문에 작은 형벌이라도 또 작은 파 깨지고 해야 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장간에. 그래서 이 지장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령 이제 우리가 볼 때 형을 보면 자 간목이 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가 있다. 그렇죠? 이건 대립이죠. 대립관계죠. 음기운에 있는 인과 또 양기운에 있는 사가 서로 대립관계니까 그렇죠? 대립관계니까 사가 있죠. 왜 대립이냐? 자, 여기에 간목이 있고 병화, 무토가 있어. 자, 여기에는 또 경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병화가 있고 무토가 있죠. 요건 간목의 나인데 나의 뿌리니까 나죠. 나 있는데 요 경금이 나를 치죠. 그죠? 칫살로서 호랑이와 같은 것이니까 나를 치죠. 그죠? 관으로서 치니까 어떤 작은 형벌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항상 그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요 원래 간목의 관은 신금이죠. 같은 관, 유정한 관. 유정한 관은 나한테 직업을 주기도 하고 또 나의 신분, 직분을 높게 만들어 출세의 어떤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나를 상해를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죠. 그죠? 그리고 나의 도둑인, 재물도둑인 을목을 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재물이 온전할 수가 있죠. 이게 기토, 재물이 온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금,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경금은 나를 치기도 하고 신금은 나를 치지 않지만 경금은 나를 치는 호랑이와 같다. 그래서 서로 대립충해 가는 거죠. 그리고 병화는 우리가 이 속에 있는 병화는 이 인에 들어있는 병화나 경금의 사에 들어있는 병화는 간목은 병화를 생해주는 관계가 유정한 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나를 설계하니까 피를 빼내는 설계니까 피도둑이죠. 피도둑. 여기 을목 겁재는 재물도둑이고 자기 아내를 해하는 그런 재물도둑이지만 병화는 나를 힘들게 만들어 힘든 일을 시켜서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병화는 좋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병화가 나를 지켜주는 신금을 친다고 했죠. 그죠? 나를 귀하게 만들고 힘든 일을 시켜 천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암투가 있다. 그렇죠? 또 무토는 내가 목극토하지만 그렇죠? 토를 극하는 관계지만 이 간목 입장에서는 이 토가 자기 토가 아니죠. 을목의 토죠. 그죠? 을목의 토니까 여기 을목의 토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목과 무토의 싸움도 극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죠? 서로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양과 음의 기운과 지지와 또 양의 지지가 부딪히게 되면 이건 반드시 좀 확연하게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형벌이 있고 또 비난이 끊이질 않죠. 그죠? 일생에 있을 때 좋은 일도 크게 있지만 그 속에 방해와 어떠한 그 제재 이런 것들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인사이스트에는 또 사신을 보여요. 사신은 같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신도 양의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가 보면은 같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금이 있다. 그렇죠? 자기가 신금을 깔고 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시키면 을목을 하면은 그렇죠? 을목이 자기의 여기 뿌리가 될 수 있으니까 양의 기운에 있는 환경에 있으니까 좋은 환경이죠. 같은 양의 기운의 환경이니까 좋은 환경이죠.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좋은 환경이 있는데 이 속에서도 안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경금이 있고 병화, 물론 병화가 병금이니까 병금이 있고 무토가 있고 자 여기 신금에도 경금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임수가 있고 무토가 있죠. 자 문제는 요거죠. 본인 이건 병화는 본인이고 그리고 경금은 자신이 열기를 해서 결실을 맺어서 훌륭한 과일 열매를 맺은 어떤 결정체니까 서로 좋은 것이죠. 그죠? 재물이나 마찬가지로 내가 극하니까 같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아주 서로 상호적인 관계죠. 근데 임수는 뭡니까? 임수가 자신을 치는 것이죠. 암암리에. 그러니까 작은 상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태양이 어두운 먹구름에 갇히는 게 어떤 난관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볼 때.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는 을목 입장에서는 임수가 자기 것이 아닌데 이 임수는 아니고 개수가 자신의 젖줄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젖줄이 아니라 나를 무능하게 만드는 독수와 같은 것이죠. 독수라고 해야죠. 독수와 같은 쓸 수가 없다, 무정하다.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가 을목이 자신의 양의 어떤 기운을 받는 좋은 환경이고 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그렇죠? 금극목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이것은 식상인데 때로는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암투와 분쟁이 숨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형이다. 그렇지만 형이지만 같은 양의 기운 속에 내 환경, 좋은 환경 속에 일어나는 거라 그렇게 신경쓸 일은 아니다. 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겁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불과의 싸움이 또 하나의 지지가 옴으로써 싸움이 이제 커지는 삼형살이 있을 때는 형벌이 확연히 드러나죠. 시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살아나가는 인생에서 시끄럽다. 삼형살은 두렵다. 나중에 삼형살은 별도로 설명드리지만 두렵다. 그래서 축수를 보면 또 축수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축은 여기가 있죠, 그죠? 축이죠. 축수죠. 요와 요. 자, 술토. 같은 음기운에 있는 땅들이죠. 땅들인데 가령 여기서 신금이 그렇죠? 신금이 축과 수토를 가지고 있다. 내 땅인데, 내가 편안한 땅인데, 왜 이게 이제 그 형이 일어났느냐? 이 암투가 이 속에 분명히 있죠. 여기에는 신금과 그다음에 개수와 기토가 있고 또 술토에는 거기서 정화와 그렇죠? 신금과 물론 기토도 같이 있고 여기 보이지 않는 임수 가득 찬 임수가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요 개수와 임수는 겁제 관계죠. 서로 개수는 을목을 바라보고 있고 이 양기운에 있는 을목을 바라보고 임수는 이 밑에 뿌리인 간목을 바라보고 간목을 먹여 살리려고 그러고 내 새끼니까 그러니까 개수는 을목 자기 새끼를 먹어요. 그러니까 개수는 임수를 겁제해가지고 위로 올리려고 하고 이런 분쟁을 해요. 여기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이런 분쟁이 있는 것이죠.
서로 대립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화와 신금은 서로 유정하죠. 근데 이제 개수와 문제는 또 정화죠. 또 따라서 또 기토죠. 나를 극하면 나의 정화를 극하면 나는 기토로서 임수를 극하면 서로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립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나중에 육신과 육친으로 해석을 하면 어떠한 면에서 난관이 있고 어떠한 면에서 또 방해를 하는가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도 축과 술이 내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약하게 작용한다. 여기 있는 복병들이 그렇게 크게 나한테 타격을 주지는 않다. 그러나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가시가 하나 박히듯 그런 정도의 어떤 방해가 있다. 그렇게만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도 비록 있지만 개수도 복병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형을 이루죠. 같은 양 기운에 있어도 유정하지 못하는 그 환경에 있지만, 그래서 이런 축술도 마찬가지. 충미는 확연하게 음기운과 양기운이 대립하기 때문에 요거는 확연하게 나타나죠. 그죠? 여기는 축과 그 다음에 위에 서로 기운이 다른 저기 하니까 미토와, 그렇죠? 밑에는 을목 있죠. 여기는 신금이 있고, 그렇죠?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기토가 있고, 인수가 있죠. 그렇죠? 서로 기운이 다른데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뭐 물론 정화와 기토가 있지만 이것은 밑으로 끌어내리는 홀로 단독으로 소리 없이 숨죽이면서 끌어내리는 그런 영상 때문에 아주 미약하죠. 미약하게 여기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을목과 이제 신금의 대립이죠. 그죠? 을목의 입장에서는 신금이 관으로서 호랑이처럼 나를 치는 거죠. 그리고 신금의 입장에서는 이 따뜻한 숫기를 떼서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개수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은 신금과, 그리고 또 신금은 우리가 이제 씨앗이지만, 그렇죠? 씨앗이 발활하기는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씨앗을 토대로 을목이 위로 오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면서 을목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유정한 관계가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대립 반목이 일어나는데 어차피 음의 기운인 지지와 양의 기운이니까 이것은 형벌이 있다. 그렇죠? 하긴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대립이 그래도 확연히 나타나고 또 방해가 나타남으로써 내가 좀 타격을 입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형은 발생한다. 그렇게 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삼형살일 때는 일이 좀 이제 또 확산돼서 형벌이 더 커지는 것이죠. 소리가 깨지는 소리가 더 커진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묘 있죠? 자가 여기 있죠? 묘가 있죠? 묘는 위로 오르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요거와의 대립이 또 있죠. 음기운과 양기운이 대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여기에 간목은 있지만 간목은 이미 모든 기운을 잃어버리는 그런 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묘가 있다. 자묘 형이 되는데 여기에 간목이 있다. 자, 간목이 나다. 여기는 나의 젖줄인 임수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자리죠. 환경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개수가 같이 따라 있죠. 자, 개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이제 역할을 시작하는 그런 기점이 되죠. 그래서 개수는 을목 겁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 겁재의 젖줄이죠. 임수는 간목의 젖줄이고, 그렇죠? 이런 관계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을목과 또 간목이 있죠. 그렇죠? 이런 서로 겁재 관계로 부딪혀서 싸우는 것이죠. 이 겁재 관계죠. 같은 목이지만 똑같은 목이지만 배다른 형제 그리고 두 어머니, 그렇죠? 서로
임수는 감목을 먹여 살리려고 분쟁을 하고, 또 개수는 또 을목을 먹여 살리려고 분쟁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천간에 을목이 있으면, 그렇죠? 이 겁재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그렇죠? 분쟁이 여기에서 또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와 묘는 확연히 나타난다. 그렇죠? 양의 비록 선상에 있지만 여기는 양의 기운이 오른쪽이고 여기는 음의 기운 쪽이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형벌 비난이 있다는 얘기. 어떤 결과에 대해서 비난이 따라다닌다 이거죠. 그리고 진척도에 있어서 진척도를 늦추고 대리 반목으로 인해서 망신도 당하고 비난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묘, 자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파도 이렇게 따져서 지장간을 따져서 보면은 여기에 형충파에 지장간에 다 있다는 얘기죠. 일일이 다 애울 필요는 없고 이 지지를 통해서 또 지지 속에 어떤 암투가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이제 간목이 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의 뿌리죠. 이거 간목, 자신의 뿌리죠. 간목이. 근데 여기에 사가 있으면, 아까 같이 사가 있으면은 음기운에 자신의 뿌리가 있고 양기운에 와서 또 부딪혀서 형을 이루는데, 그렇죠? 병화가 있다. 여기는 병화가, 여기 또 경금이 있죠. 무토가 있고. 여기는 병화가 물론 있죠. 비록 아주 허약한 장생에 병화와 무토가 있다. 그렇죠? 대립이 되죠. 병화는 나의 피도득이요. 간목에 피도득이고, 무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이것도 똑같은 역할을 하죠. 뿌리를 박을 수 없으니까 말라 비틀어지죠. 이게 이제 육친사고 재성이지만, 재성이고, 재성은 이제 돈과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자를 위해서 내가 패망하는 것이고, 이 돈이라는 건 무토는 을목의 돈이라고 봐야죠. 이건 을목의 돈이니까 내가 한만 가져도 내 게 아니라는 얘기죠. 빚이죠, 이거는 빚덩이. 자, 이렇게 하고 또 병화는 피도득이다. 즉 간목의 입장에서는 병화가 나를 생해줘가지고 병화를 생해준다. 목생화 이런 말 설기를 하는 거 피도득이죠, 피도득. 을목 같은 경우에는 재물도둑이고 초를 거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화 이 속에 있는 병화 무토, 그렇죠? 여기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경금은 나를 치는 치살이니까 나를 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병화는 본인이 일을 하는 그런 육신인데 힘든 일, 그렇죠? 힘든 일을 하게 하고 경금은 그로 인해서 천하게 만들고 무토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대립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음과 양의 기운이 부딪히는 게 이 속에 암투가 현저하게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간목이 인을 깔고 자신의 근기를 깔고 여기에 술토가 있다. 그렇죠? 간목이 있고 병화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이 있고 기토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도 있겠죠. 그죠? 수토에는 수가 이제 꽉 차는 좀. 자, 여기 봐서는 같은 음의 기운의 환경과 똑같이 수토도 음의 기운에 자기 아주 좋은 환경이죠. 간목이. 그래서 여기에 병화와 무토는 복병이죠. 그렇지만 나의 구역이기 때문에 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아주 미약하더라도 쓸 수가 없죠. 크게 나타나지는 않죠. 무시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건 나의 뿌리가 있고 나의 뿌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정화가 있고 또 나를 지켜주는 신금이 있고, 그렇죠? 관으로서 나의
신분을 높여주고 직분, 직책을 또 얻을 수 있고 직장과 직책, 신분이 상승되고 또 기토는 뭡니까? 돈과 여자죠. 현명한 여자, 나의 아내 현명한 여자, 돈, 가난할 적에만 저축할 수 있는 정도의 그래도 암만 우리가 뭐 신약하면 재성은 암만 뭐 저게도 기토가 있으면 그렇죠? 신약하다면은 제가 있으면 이게 귀신이다 그러는데 아니죠. 내게 있으면 그래도 나를 먹여 살린다 이거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장간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에 돈이 있고 임수가 있으니까 나의 젖줄이죠. 또 인성은 나한테 교육을 시키고 내가 의식주를 갖게 만들어주고 그죠? 의식주를 부여하게 해주고 또 교육을 통해서 세상 물정을 너네 지식이 풍부해지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식견이 넓어지고 이런 교육이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니까 좋은 일을 했을 때 또 내가 바라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정화로 인해서 식상을 인해서 그래서 음과 음기운끼리 있을 때 간목은 아주 좋죠. 요거는 술토는 여기에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목이 나중에 사주에 술토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아주 좋은 것이죠. 정화도 있고 좋은 일을 하는 자기가 재능을 발휘해서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또 여기에 기토가 있으니까 현명한 처와 나의 돈 그죠? 알부자죠. 여기에 이제 신금이 있으니까 관이 있으니까 직업이 뚜렷하고 비록 천간에 나타난 신금이 관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자기 직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적성에 맞고 만족스러운 직업이 그 다음에 임수가 있으니까 나의 혈기를 제공하고 나를 튼튼하게 만들고 의식주와 교육을 통해서 내가 신강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술토를 가지면 다 가진 거죠. 간목은. 다 갖는다.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요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장간호를 잘 파악을 해서 무엇이 나를 돕고 있고 지장간 속에서 나를 돕고 있고 무엇이 암투를 가지고 나한테 대립하며 방해 앞길에 가로막고 때로는 나를 일생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힘들게 하는 게 그래도 작게나마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다 축은 뭐 이제 부딪히니까 깨지는 것이죠. 뿌리로서 깨지니까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천가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니까 꽃을 피울 수 없는 거죠. 두각을 못 나타내는 것이죠. 축은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또 형은 형벌을 받으니까 비록 작은 형벌 때로는 큰 형벌도 될 수도 있고요. 작은 형벌이 이렇게 합치면 큰 형벌로 가기 때문에 이 근원이 무섭다는 것이죠. 삼형살은 겁나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